안녕하세요. 영스랩의 신영아 박사입니다. 네, 저희가 좀 전에 수업을 마쳤어요. 그 안티에이징 프로그램, 8주 프로그램 수업을 마치고서 오늘 그 프로그램 내용 중에 오늘 혈관 디톡스, 혈액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했는데 그 내용이 저희가 3시간 수업을 해서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일부의 부항에 관한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 예무스랩 그 영상에다가 내용을 올린 것 중에 부항에 대해서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혈액 정화요법 여러 가지 중에 부항에 대한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혈액 정화, 이제 혈관 디톡스 제목이 그런데요. 저희가 혈액 오염, 우리가 동양의학이나 자연치유에서는 모든 질병의 원인을 혈액 오염에서 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액 오염이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 독소가 쌓이는 증상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증상들, 두통, 불면증, 변비, 뭐 여러 가지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고 뻐근하고 통증이거나 만성 피로 같은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알레르기 증 이런 것들이 다 독소 증상인데 이제 이 독소의 증상은 혈액 오염인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가 먹는 식생활이죠. 식생활이 가장 중요해요. 먹는 식생활 중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그 보면은 육류 유지 식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정크푸드라든지 식품 첨가물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음식 중 찬 음식, 스트레스, 냉기 이런 것들 다 독소의 원인으로 쌓일 수 있어요. 우리가 몸이 차가워지면 순환이 정체되면서 순환이 잘 안 되고 신진대사도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지만 아침에 들어가서 바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씻을 때부터 뭐 샴푸, 바디 세안제, 머리 영양제, 폼크린저 뭐 이런 것도 그리고 바르고 뭐 기초 화장품부터 해서 바르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매일 쓰는 주방세제라든지 욕실 청소용품이라든지 세탁세제 우리 세탁세제 항상 넣고 빨래 하잖아요. 그다음에 섬유유연제 그다음 드라이클리닝 핸드폰 전자파야 헤어드라이기에서 나온 전자파 등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는 원인들이 되는 거죠. 특히 또 대장에서의 이 장내 세균총이 깨지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혈액 오염으로 나타나는 증상들, 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오늘 수업 들으신 분 중에도 보니까는 이런 증상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디톡스를 제가 권하긴 했어요. 디톡스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다 얘기했는데 그분 뭐 특히 뭐 요즘에 보면 가민성 대장 증후군이 굉장히 많잖아요.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도 그렇고 이게 결국은 그 장내 세균성이 깨지고 몸에 장내에 유해한 균들이 많아지면서 어떤 그 세균총의 균형이 깨져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혈액 오염이 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자, 혈액 오염으로 나타나는 증상들 좀 보여드릴게요. 두통, 그다음에 어깨 결림, 요통, 경통, 콧물, 현기증, 이명, 만성 피로, 비만, 잦은 감기, 감염증, 고혈압, 동맥경화, 크론병, 구취, 치주염, ADHD,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 다양한 질병 거의 안 걸리는 게 없죠. 심지어 요즘 자연의학자들은 그 암도 혈액 오염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할 거는 여러분들한테 부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016년도 올림픽 때, 브라질 올림픽 때 여러분들이 그 미국 수영 황제 펠프스가 남자 계영 400m에서 19번째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우리가 19번째 금메달을 딴 것보다 더 이목을 끌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부항 자국이었어요. 이 펠프스가 이제 딱 경기를 마치고 물 위로 싹 올라오는데 보니까 수영 선수들은 아무래도 팔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깨하고 아마 어깨 쪽에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깨나 아니면 목 쪽이 안 좋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깨나 목 주변에 등하고 부항 자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 부항 자국 때문에 이제 그 러시아에서 이건 마치 부항은 마약과 같다 이러면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러시아에서는 이건 부항은 마약과 같고 약물과 같다 이거 제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 좀 언론에서 여러 번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항의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가 부항 떠보신 분도 있고 안 떠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사실 학교에서 수업 과정 중에 부항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 다니면서 수업 중에 없는 부분들 저는 이제 막 여러 가지 배우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고 궁금하고 그때 대체학에 관해서 관심이 너무 많은데 이게 가르쳐주지 않는 학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뭐 자연치유 학문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안 가르쳐주는 학문들은 제가 직접 대가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배웠거든요. 제 사비 들여서.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 다니는 비용 말고도 뭐 책 사고 이런 비용들한테 굉장히 이런 비용을 많이 썼어요. 뭐 배우러 다니는 걸 많이 배웠는데 그때 배웠는데 이제 부항에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음압을 이용하는 거죠. 음압. 여러분 음압 아시죠? 음압. 우리가 음압을 이용해서 그 진공 상태의 컵을 우리 몸에다 딱 붙이면 부착하면 그게 진공 상태 음압이기 때문에 몸에 달라붙거든요. 그 영향하고 그다음 온열 효과를 유발해서 결국은 가스 교환을 하고 정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피부 호흡을 하는 거 아시죠? 인간도 피부 호흡을 하는데 이 가스 교환과 그걸로 인해서 피부에 피부란다.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정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보면 우리가 부항을 뜨고 나면 부항 자국에 이렇게 빨갛게 막 피 멍든 것처럼 자국이 남잖아요. 이게 모세혈관 자극으로 인해서 그 자기 용혈, 그러니까 혈액이 용혈되는 현상이 되면서 이때 노폐물이 배출되고 이 원리로 인해서 혈액이 정화되는 원리인데 저도 예전에 제 가족들 부항을 떠줘 봤어요. 근데 이게 부항 뜨고 나면 그 컵 딱 띄고 나면 이 독가스 냄새, 이 노폐물이 빠져나오는 가스 냄새가 굉장히 지독해요. 근데 그 노폐물 냄새는 개개인마다 다르고요. 또 심지어 노폐물이 좀 많이 쌓인 들 독소가 많이 쌓인 사람일수록 이 냄새가 더 지독하고 또 피부 반응, 여기 자기 용혈 현상 때문에 굉장히 자국이 굉장히 검붉게 나타나요. 검붉게. 그래서 좀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검붉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검붉은 아주 더 붉은 자리가 있고 좀 흐릿한 자극이 있는데 이 검붉은 자리가 조금 더 몸이 안 좋은 상태라는 걸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부항의 효과는 혈액이 정화돼서 세포를 더 활성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래도 신진대사 이게 결국 경혈자리나 경락자리에다 뜨기 때문에 어찌됐든 경혈자리도 자극이 되면서 신진대사도 촉진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있으면 교감신경을 진정시키는 그러니까 교감신경을 그 균형으로 맞춰주는 그래서 뭐 만약에 교감신경이 너무 흥분되어 있으면 이걸 좀 진정시켜주고 부교감신경이 다운되어 있으면 이걸 좀 높여주고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는 효과가 있고요. 노폐물 배출해주고 자, 어혈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몸에 죽어있는 피들 어혈과 습담 우리 담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보통 객담은 들어보셨죠? 그것도 담이고 우리 몸에 불필요한 지방이나 어떤 노폐물이 쌓여있는 거 습담이라고 합니다. 습담. 그래서 습담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체질을 개선합니다. 자, 부항의 자리는 여기 보면 척추가 쭉 있어요. 척추가 있고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척추 옆으로 경락선이 있어요. 이게 방광경락이거든요. 근데 이 방광경락에다 보통 여기다 자리를 떠요. 뜨는데 쭉 이렇게 붙여서 쭉쭉 뜨시면 돼요. 두 줄로 뜨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보세요. 뭐 폐, 심수, 독수, 격수, 간담, 비위, 삼초, 신, 기의, 대장, 방광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여기가 그 혈자리가 모이는 어떻게 보면 모혈이라고 그럴까? 여기 폐수는 여기 폐의 자리가 폐의 기운들이 모이는 데고 간은 간이 모이는 데고 담은 담이 모이는 데고 신은 신이 모이는 데고 이런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나중에 떴을 때 다 띄고 나면 어느 자리가 유난히 더 검붉고 아주 검고 안 좋은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간 자리가 좀 너무 안 좋다. 이 사람은 지금 간 기능이 좀 떨어져 있거나 간에 질병이 있거나 이거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진단하고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리가 있고요. 여기 보면 폐수는 뭐냐 우리가 폐질환들, 폐에 관련된 질환 치료할 때 꼭 들어가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자리가 이제 간담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신의 자리가 있어요. 신은 어디냐면 우리 앞쪽으로는 배꼽이 있고요. 앞쪽으로는 배꼽이 있고 뒤쪽으로
배꼽 라인 선상일 뒤에 그 자리가 신의 자리예요. 심장이 자리고요. 그래서 이 자리는요, 지금 우리가 뜨는 자리가 이 두 줄, 이 방광경락에다 뜨는데, 이 경락 자리는 결국은 척추신경이 나가오는 가지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율신경의 그 척추신경이 뛰어나오는 그 자율신경 위치하고 대부분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부항 자극을 뜨면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이것이 우리 주로 이 경락선상에서 그 장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장육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찾아봤어요. 논문에 어떤 결과들이 있나 찾아보니까 부항자극이 교감신경 항진증 환자한테는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결국은 교감이 올라가고 부교감이 떨어진 사람을 이걸 균형을 맞춰줬다는 거죠.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어깨 통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로감 해소, 콜레스테롤 저하, 그 다음에 뭐 타박상이라든지 급성 염자라든지 부종, 통증에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목 디스크나 요추 염자, 허리 요통이 있거나 경항통, 목이 잘 안 돌아가는 경우 요통 이런 쪽에 뜨면 기혈순환이나 통증을 감소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뜨는 경우는 이제 습부항은 우리가 보통 발목을 삐거나 그래서 발목이 갑자기 막 이만큼 부어가지고 퉁퉁 부은 데다가 막 피멍까지 들고 이랬을 때는 이제 한의원에 가시면 습부항을 뜨죠. 습부항은 피를 좀 뽑고 그 위에다 부항을 뜨는 거 습부항이라고 합니다. 습부항을 뜨는데 그런 경우는 조금 피를 빼고 뜨시는 것이 좀 더 효과가 빠르죠. 그 다음 여섯 번째는요, 오장육부에 자극을 주면서 이것이 뇌까지랑, 우리가 뇌가가 어쨌든 장기가 다 안에 있는데 그 장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뇌가 질환에도 효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제가 부항을 떠보면, 굉장히 좀 처음에는 이렇게 피부를 딱 꼬집는 것처럼 아프지만 조금 있으면 신경이 굉장히 이완이 되면서 졸립거든요. 심지어 자요. 사람들이 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숙면에 도움이 되고, 특히 또 비만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논문을 찾아봤더니 주 2회 8주간 16주를 부항을 떴더니요,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허벅지둘레, 종아리둘레가 감소했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만 전신관리 샵 같은 데 가면 이거 부항기를 이용한, 그러니까 부항기를 이용한 뭐 이거 부항기, 그러니까 원리는 부항기 같이 생겼는데 부항은 아니지만 원리는 부항기 같이 생겨서 석션 같이 해서 복부나 아니면 등 쪽 경락 쪽을 해가지고 이 비만 관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이 이제 여기가 척추 주변에 배수혈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아까 거기 상응하는 장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기 제가 설명했을 때 이 상응한 장기 이 자리에 만약에 폐 자리나 간 자리 그 다음에 뭐 신장 자리 이렇게 뜨게 되면 그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긴 다 지금 경혈자리인데 우리가 침을 놓을 수도 있고요. 자극을 침을 놓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뜸을 뜰 수도 있고 부항을 할 수도 있고 지압이나 마사지를 할 수도 있고 물론 자극을 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효과는 다 이게 경락을 뚫고서 경락을 따라서 다 오장육부로 전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뒤에 여기 이제 12경락이 있어요. 몸에는 이렇게 지하철 노선처럼 경락이 쭉 있는데 뭐 여기는 방광경락, 여기는 무슨 경락, 무슨 유경락, 간경락, 담경락 쭉 있는데 이 경락 어느 선상에서 어느 자리 하나를 자극을 하면 이 경락선을 따라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오장육부까지 연결이 돼서 그 장기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장육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응하는 장기에 영향을 줘서 해당 장기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고 아까 부항의 색소의 짙고 옅음을 보고서 장기 상태를 간접적으로 진단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의점이 있어요. 건부항하고 습부항인데 건부항은 그냥 피부에 붙이는 거고 습부항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피를 조금 빼는 거, 빼고서 부항을 붙이는 건데 뭐 피를 뺀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이제 피를 주로 빼야 되는 것들이 아까 제가 이제 급성으로 타박상이나 아니면 염자 같은 경우 그래서 발목을 뺐을 때 막 너무 발목이 피멍이 들면서 막 부어오른다든지 이럴 때는 조금 어혈을 조금 빼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건부항을 많이 뜨고요. 사실 건부항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뜨셔도 됩니다. 습부항은 한의사 선생님한테 뜨셔야 되고 건부항은 여러분들이 뜨셔도 되는데 부항의 개수는 한 10개 정도고
주로 식전, 운동 전, 목욕 전에 부항을 뜨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주 2, 3회 정도 한 번 할 때는 3에서 5분이라고 그러는데 뭐 책에는 3에서 5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떠보니까 제가 경험자로 떠보니까 한 10분까지는 괜찮습니다. 10분까지 괜찮고 부항을 뜨면 바로 한 1, 2분 이내에 신경이 안정화되면서 졸립거든요. 졸립고 잠이 스르르 와요. 진짜 잠이 스르르 오는데 한 5분 만에 딱 뛰면 왜 벌써 뛰냐고 우리 가족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벌써 뛰냐고 이제 시원하고 잠도 오는데 그냥 놔두라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 떠도 괜찮습니다. 떠도 되고 이제 주의점은 뭐 골절 부위라든지 임산부는 뜨면 안 되겠죠. 임산부나 아니면 뭐 피부 질환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뜨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습부항은 피를 뽑는 과정이 있으므로 전문 한의사 선생님들한테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게 부항의 종류인데요. 제가 예전에 부항을 처음 배울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대학원 과정에서 부항이란 과목이 없어요. 이거 가르쳐 주는 데가 없고 아마 한의사 선생님들도 모르겠어요. 한의대 과정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가서 따로 배우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수업 과정에는 부항이라는 과목도 없고 부항이라는 뭐 이게 가르쳐 주는 데가 없는데 저는 이제 이거 석사 때 이거 불부항도 샀고 전동부항도 사서 제가 실습을 해봤는데 이 불부항은 이게 컵이 세라믹이에요. 세라믹 도자기거든요. 도자기인데 여기다 불을 붙이고서 이 컵을 여기다 살짝 갖다 대는 거야. 짧게 한 30초? 20초? 10초? 그 정도 딱 되면 이 안에 공기가 타면서 공기가 연소되면서 음압 상태가 그러니까 공기가 산소가 다 이 불 붙이면 산소가 탈 거 아니에요. 산소가 연소되면서 여기가 음압 상태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압 상태가 된 다음에 불에 살짝 댔다가 바로 피부에다 딱 갖다 붙이면 얘가 음압 상태로 돼서 피부에 정말 찰떡같이 붙어요. 정말 찰떡같이 붙는데 되게 아파요. 좀 아프고 약간 뜨거운 감은 아니고 약간 온열감이 있어요. 왜냐면 불에 살짝 대기 때문에 온열감이 있고 뭐 그렇다고 화상을 입거나 뜨겁진 않아요. 절대로 뜨겁진 않고 짧게 되셔야 됩니다. 짧게. 근데 효과는 좋은데 이게 불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위험하고요. 초보자들은 불이 좀 무서울 수도 있고 이 컵을 불에다 갖다 대는 것도 좀 무서울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권하지 않습니다. 초보자는 권하지 않고 또 이 세라믹 자체도 굉장히 잘 깨지고 이거 하나만 해도 몇만 원씩 되게 고가예요. 이 세라믹이요 고가예요 고가. 이 하나만 해도 고가라서 초보자는 불부항을 권하지 않고 그냥 전동부항 쓰세요. 전동부항. 그래서 전동부항은 음압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 뒤에 보면 유리 이게 플라스틱 같은 컵으로 돼 있어가지고 피부에다 붙인 다음에 여기 뒤에 이 호수 같은 걸 딱 대면 음압을 걸어주면서 안에 음압을 만들어서 피부에 딱 붙이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항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고요.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부항은 뭐 이렇게 위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항을 뜬다고 해서 뭐 부작용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까 금기증 환자들만 뜨지 않으시면 되고 일반 건강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건강 예방을 위해서 떠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요즘 모든 질병이 혈액 오염에서 오는데 혈액 오염 결국 혈액 오염에서 염증을 유발해서 그것들이 뭐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도 있고 암도 유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질환들 유발할 알레르기 질환도 유발할 수 있는데 혈액을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고 중요해요. 혈액을 정하는데 뭐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항이라는 거. 그래서 부항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우나 가면 할머님들이 보니까 이렇게 무슨 실리콘으로 된 부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항을 그냥 뭐 불 이런 것도 없이 실리콘의 압력으로 이렇게 딱 피부에 부착하는 그런 부항도 있고 종류가 많은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종류는 뭐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가족도 떠주시고 본인도 떠고 해서 좀 질병 예방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은 영스랩의 신영아 박사였고요. 부항에 대해서 질문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영스랩 카페나 아니면 영스랩 뭐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나 여러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스랩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영스랩 카페에서 그 자료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많이 와서 참고하시고 참 저희 그 안티에이징 프로그램 요즘에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프로그램이 안티에이징 프로그램 있고요. 디톡스 다이어트 프로그램 있고 힐링 아로마 테라피 있고 그다음 뇌 활성화 있고 면역 증진에 관한 이 5가지
그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만요. 제가 6월 1일 날 저의 책 미라클 브레인셋이라고 제 책이 보이세요? 이 카메라가 어디? 미라클 브레인셋이라고 그 정신적 안티에이징에 관한 책을 총 망라한 내용을 만들어서 6월 1일에 출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피드백도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병스레 구독해 주시고요. 신영호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